오늘 오전 검찰이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뉴스타파 JTBC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요. 이에 강력 항의했습니다. 뉴스타파 현장 기자들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허위 인터뷰 논란에 대해 뉴스타파 측은 어떤 입장 갖고 있는지 시민보 기자, 뉴스타파 콘텐츠 총괄 팀장입니다.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압수수색은 다 끝났나요? 예, 압수수색은 아까 한 오후 4시 좀 못 돼서 끝났습니다. 네. 일단 오늘 압수수색에 대한 총평과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그리고 정치검찰이 이 비판적 매체를 압살하기 위해서 폭력적 침탈을 자행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뉴스타파 기자들의 혐의는 네. 그 피해자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이 명예훼손 이것을 이제 수사하겠다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의 심기를 보유하기 위해서 검찰이 이 언론사 압수수색까지 감행했다는 것은 일종의 검찰의 충성 경쟁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충성 경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총선까지 예. 소위 언론과 비판 세력들에 대해서 예. 뭐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하는 예. 좀 장기적 전략도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언론의 분석들도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는 수사라고 보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불리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가 특히 이제 최수근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이제 수사 외압 의혹 이것은 굉장히 이제 정권의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안이 네. 발전하기에 따라서. 네. 등등 여러 가지 지금 불리한 이슈가 저희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거의 잠재워졌고요. 이게 단기적인 목적이라고 보고요. 중기적으로는 어차피 이제 대장동 특검이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쨌든 수사가 될 겁니다. 네. 이 수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된 대검 중수부 시절에 이 수사 무마 의혹 이것을 이제 사전에 허위라고 이제 못 박아둠으로써 네.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특검 대비용이다. 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저희 뉴스타파가 그동안 검찰과 이제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라고 하기도 어렵겠네요. 윤석열 대통령 개인 혹은 가족사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집요하게 이제 취재를 해온 언론이고요. 네. 과거에 이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던 윤우진 사건이라든지 네.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기차게 보도를 해왔고 또 최근에는 검찰이 쓰고 있는 특활비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공개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언론이었기 때문에 저희를 아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실제로 폐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공론장에서 퇴출시키려는 목적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비판적인 언론의 목소리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 이런 여러 가지 포석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울시에서는 등록 취소 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라고 하면서 뉴스타파에 대한 등록 취소 여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언론사들은 등록을 하니까 등록 취소를 그렇습니다.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서울시란 말이죠. 맞습니다. 이 등록 취소 심의위원회라는 게 사실 없었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난 9월 1일에 검찰이 이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하자마자 서울시에서 등록 취소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부터 시작했습니다. 없던 위원회를 지금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등록 취소를. 예. 자, 오늘 봉지욱 기자, 한상진 기자 두 기자 자택도 압수수색됐다고요? 예, 오늘 동시에 이제 세 군데 압수수색이 들어왔고요. 네. 두 기자의 자택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집안을 탈탈 털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전에 쓰던 휴대전화까지 전부 가져갔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가족들이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기자들도 기자들이지만 예. 가족들이 많이 놀랐을 예. 것 같은데. 특히 뭐 그중에 한 기자는 아이를 이제 학교에 데려다주는 길에 수사관이 네네. 이제 덮쳤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어쨌든. 자, 그 빌미가 됐던 그 압수수색의 그 예. 혐의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라고 예,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포인트 언론에서 나오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주목하는 포인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예. 녹취록에서 커피의 주어를 윤석열 당시 후보인 것처럼 편집해서 악의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려고 했다. 예.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인 것 같아요. 악의적 녹취,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악의적 예. 편집을 했다. 악마의 편집을 했다. 요런 비판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이제 바로잡아야 할 것은 그 당시 저희 2022년 3월 6일의 보도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네, 거기에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는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언론들과 혹은 뭐 국민의힘 이런 곳에서 네, 마치 저희 보도에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사줬다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해놓고 네, 뭐 허수아비 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우선은 그 부분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요. 네, 그 부분은 틀렸다고 해도 이제 저희가 보도한 녹취록에 일부 편집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혼선을 드리게 된 점은 저희의 불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도에서 나온 김만배 씨 발언의 전체 취지, 네, 즉 그 대장동 자금책인 조우영 씨에 대한 그 수사를 2011년도에 대검 중수부가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과장으로 있던 대검 중수부가 무마했고 네, 그 배경에는 역시 특수부 검사 출신인 전관 박영수 전 특검 당시 변호사죠. 이분의 영향력이 있었다. 내가 직접 그 박영수를 소개해줬다. 네, 라는 이것이 저희 보도의 전체 취지이거든요. 네, 네. 이 부분과는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당시 검찰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부분에 대한 수사 무마를 안 했는데 했다고 허위 보도했다. 특히 어제 인호공 법무부 차관이 조우영 씨 당시 브로커 소위 커피 마시고 나왔다라고 얘기됐던 조우영 씨가에 대해서는 수사 자체가 없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조우영 씨는 참고인으로 그때 갔다 왔다는 건가요? 아니, 수사 자체가 없었으니까 수사 무마인 거죠. 아, 예. 그 수사를 했으면 저희가 수사 무마라고 할 수 없겠죠. 네, 예. 특히 조우영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만 당시에 검찰이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공식적인 보도 자료가 있는데요. 네, 그 보도 자료에 주요 수사 그 포인트로 짚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이제 부산저축은행의 차명사업장, 그 윤석열 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SPC라고 표현했던 것인데요. 네, 원래 이제 저축은행은 대출을 해주는 곳이죠. 사업장에. 네, 대출을 해서 이자를 수취할 수는 있지만 네, 자기들이 지분 투자를 하거나 혹은 대주주 이름으로 지분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을 이제 차명사업장이라고 부르는 건데 네, 그게 이제 검찰의 주요 포인트였고 수사 포인트였고 실제로 부산저축은행의 차명사업장 120군데를 수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어제 보도한 바로는 조우영 씨가 부산저축은행의 차명사업장으로 의심되는 곳을 4곳이나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본인이 그 얘기를 검찰 진술에서 했습니다. 그럼 수사 대상이네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발표한 주요 수사 대상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조우영 씨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매우 이상한 정황인데 이 매우 이상한 정황만으로도 저희가 의심을 할 만한데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김만배 씨나 여러 사람이 당시에 박영수라는 센 전관 변호사를 사서 우리가 사건을 덮었다라고 말하는 증언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의혹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물론 저희가 언론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100% 밝혀낼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대장동 특검을 이제 그 민주당에서 하자고 하는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당시 검찰에서 밝힌 바 부산저축은행의 차명사업장 100여 군데를
예. 모두 수사했다 내지는 했는데. 수사 대상자다. 근데 예. 그 중에 100여 개의 차명 사업자 중에 네 군데 대표자가 조우영 씨였다. 그렇다면 120곳 중에 이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120곳 중에 예. 조우영의 차명 사업자는 아예 빠져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 수사 대상을 분류한 데는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예. 조우영 씨는 빠져 있다. 수사 대상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사 무마가 예.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예. 추정. 예. 보다 직접적인 증거는 뭐 확보한 게 있으세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기록들을 뒤져가면서 증거들을 찾아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추후에 뭐 내일도 당장 보도가 나갈 거고요. 추후에 보도를 하겠습니다. 추가 보도 계획이 있으시군요. 예. 마침 실은 오늘 압수수색이 있었던 오늘이 예. 검찰 특활비 관련돼서 맞습니다. 두 번째 예. 시리즈가 시작되는 날이었었어요. 첫 시즌이 지나갔고 한 5차례.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예. 시즌 문을 여는 날인데 예. 하필 압수수색이 그날 와가지고 이게 너무 공교롭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어떻게들 보세요? 저도 공교롭다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의도적인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검찰 특활비 보도는 검찰에게 매우 아픈 지점입니다. 검찰이 이 공무원 조직인 검찰이 특활비 예산 자료를 무단 폐기하거나 네. 혹은 특활비 예산 목적에 사용되지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뭐 롯데리아 뭐 이런 데서 쓰셨더라고요. 특활비를. 그런 데도 썼고요. 뭐 검사실의 공기청정기 렌탈비로도 썼습니다. 네. 특활비라는 게 원래 기밀수사에 쓴다고 해서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영수증도 필요 없다 하고 주는 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돈을 기밀수사에 안 쓰고 그런 일상 경비로 쓴 거죠. 이건 네. 명백한 불법이고 네. 특히 이제 비수사부서 같은데 이제 특활비를 준 것도 검찰이 과거에 스스로 기소한 바가 있거든요. 네. 어쨌든 이런 명백한 특활비 불법 사용의 증거들이 네. 오늘 공개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아무리 후한무치한 검찰이라도 네. 오늘 압수수색을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너무 이렇게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낸 언론에 대해서 네. 압수수색을 들어오니 너무 속보이니까. 그런데 오늘 들어왔고 결과적으로 지금 포털 같은 데서 한번 쳐보시면 네. 뉴스타파를 쳐보시면 전부 압수수색 기사가 뒤덮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취재해서 발표한 검찰 특활비 관련 기사는 매우 적어요. 한참을 네. 내려야 나옵니다. 결국은 이런 점들을 노리고 한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교롭다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 간의 금전 거래 관련해서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 뭐 적절치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내부 경위 파악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경위 파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 사건을 저희끼리 조사해서 발표해서는 못 믿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외부 조사위원을 이제 참여시키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네. 현재는 지금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단계입니다. 네. 외부 조사위원을 섭외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네. 사실 참 난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요. 변호사 입장에서도 어디서 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사할 수 있을지 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뉴스타파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 진행시켜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두 사람 간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배후설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은 검찰과 법무부도 오보 대응하지 않은 거 보니까 공작에 가담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어떤 입장이세요? 그런 얘기들의 전제는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민주당과 뭐 김만배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겠죠. 네. 혹은 그 김만배와 신앙님 사이에 연결고리는 있죠. 네. 혹은 또 신앙님과 민주당 사이에 연결고리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통화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들 가설이 성립되려면 신앙님과 뉴스타파 사이에 보도에 개입을 했느냐 이 관건이 해결돼야 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들끼리 모의를 하고 공작을 했다 하더라도 뉴스타파가 이것을 보도하는 과정에 신앙님 위원이 개입하지 않았고 이 뉴스타파 내부의 편집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것은 뉴스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네. 검찰이나 국민의힘이 그 앞단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네. 신앙님과 뉴스타파사의 마지막 방화벽을 뚫지 않으면 네. 그 가설은 무용지물인 것이죠. 그런 네. 면에서 저희는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단언드릴 수 있고요. 아무리 파봐도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후원금 불투명하게 사용됐다. 정치자금으로 네. 쓰인 거 아니냐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은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박성중 의원은 본인이 보도자료를 내셨고 예. 그것을 조선일보가 받아서 그대로 보도했는데요. 예.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 내용 자체 하나하나를 저희가 다 반박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놨고요. 네. 특히 저희는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이기 때문에요. 네. 매년 이제 외부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요. 박성중 의원 말이 거짓말이라는 건 시청자분들도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참고로 저희가 박성중 의원께 인터뷰 요청 드렸는데 거절하셨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